요즘은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것들을 사실 눈높이가 훨씬 더 올라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3부에서 드릴 이야기도요. 이 천직 찾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제가 천직 여행, 천직 인터뷰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학생들이 천직이 어떻게 찾을 수 있냐 그런 건 없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엄청나게 혼나서요. 학생들한테 혼나서 천직을 찾은 사람들을 알려주는 게 훨씬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직을 찾은 사람들을 찾아서 성공 노하우를 전해드리려고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천직을 찾으신 분들을 천직 드리머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천직을 찾게 된 또는 직업을 적으로 성공하게 된 결정적 요인은 무엇일까 이렇게 탐색하고 있는데요. 윤영동 코치님은 지금의 일을 천직이라고 생각하는지 아직은 아닌지 왜 그런지에 대한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 천직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성격에 이 일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직장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배우는 걸 좋아하는 러닝 어빌리티가 굉장히 좋은데요. 뭔가 새로운 걸 배우는 걸 좋아하는데 만일에 이게 직장 생활에서는 그런 걸 배울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프리랜서 뭐 1인 기업이고 뭐 이런 우리가 뭐 글 쓰고 뭐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새로운 것들을 탐구하는 것들이 나중에 보면 결과로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도 뭘 공부했었는데 나중에 보면 다 필요한 거예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거를 요즘 이제 용어를 이야기하면 멀티 커리어리즘이라는 용어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다 연결돼 있어가지고 내가 어떤 경험이든 경험을 좀 해보면 그게 어떻게 쓰일지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쓸데없는 경험이라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뭐 엑스트라 경험도 사실 저도 이런 엑스트라 경험을 해봤던 경험이 나중에 엑스트라 영화에서 그렇죠. 그런 진짜 그런 데도 아까 나오고 이야기한 적 있어요. 예. 제가 대충 들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기 한석규 씨 나오고 진짜요? 옛날에 그 아들과 딸 거기서 머리 이렇게 쓰고 대학교 때 그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사진 캡처 이렇게 해놓은 거 있습니까? 저 찾아봐야 되는데 옛날에는 다 그게 있었는데 지금은 뭐 한번 찾아보면 어디서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하여간 그런 것들이 이런 경험들이 나중에 뭐 SBS에 출연해가지고 출연하는데 그때 이 불 켜진 것들이 다 알고 하니까 그 담당자 그 PD가 얘기하는 게 선생님 방송 많이 저 처음인데요 막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야. 근데 저는 이제 방송국을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가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불이 들어오면 어떤 얘기를 하고 그 당시 이제 옆에서 지켜봤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가 경험해 본 것들이 쓸데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번에도 이제 뭘 하나 우리가 살 때도 보면 집을 사든 뭐 차를 사든 다 내가 경험해 본 것들이 나중에 다 도움이 돼요. 그래서요, 사실 아까 얘기했던 멀티 커리어리즘 꼭 기억하셔서 내가 하나만 뭐 전문가 된다?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하루 물만 파다가요, 정말 굶어 죽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오히려. 시대에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을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이 시대와 필요한 부분하고 이렇게 맞춰야 되는 직업이라는 것은 되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현실적인 부분은 너무 무시하고 이상을 추구하다 보면요, 결국에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현실과 이상을 같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정말 내가 잘하는 부분, 저희 딸이 무용을 6개월, 그러니까 6년을 했죠. 어렸을 때 1학년 때서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했으니까 유치원 다니면서 6년 동안 하면서 얼마나 많은 대회에 나가서 자기가 동상도 받고 뭘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초등학교 6학년 애가 저에게 딱 와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빠, 나 이제 무용 안 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무용을 6년이나 했는데 왜 안 하려고 해? 그랬더니 우리 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빠 나는 진짜 죽어라. 6년 동안 열심히 했더라. 아빠도 봤잖아. 근데 내 친구는 6년 동안 그냥 맨날 놀러 다니면서도 걔는 맨날 대상 받고 나는 진짜 죽어라 했는데 나는 동상밖에 못 받아. 그리고 내가 보기에도 걔는 진짜 타고난 것 같은데 나는 정말 진짜 열심히 해도 이 감각이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그냥 공부하는 게 낫겠어. 지금 공부하는데 벌써 중학교 3학년이에요. 중요한 거는요, 이게 코칭적인 관점에서 누가 그만둬라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자각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자각을 하면
나중에 후회도 안 해요. 부모님 상대를 안 해요. 저희 누님은 원래 이제 그림을 그리려고 했는데 아버님이 이제 반대를 하셨어요. 이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뭐 안 좋게 된다. 그래서 뭐 환쟁이라고 옛날에 하고 좀 낮게 봤었잖아요. 네. 어른들은 잘 모르고 그렇게 이제 직업에 귀천이 없는데도 그런 부분들 잘 모르셨잖아요. 옛날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누님은 이제 그런 어떤 부분을 못 하셨는데 나중에 보면 그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심리적으로도 우리가 뭔가 지금도 이제 부모님들도 많이 듣고 계시고 시청자들이 많으실 텐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억지로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내 마음에 어떤 동기, 내적 동기가 있는지를 보고 그 내적 동기가 비록 조금 못하더라도 나중에 점점 성장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좀 어떻게 보면 잘 할 수 있는 거, 내가 조금 인풋 아웃풋을 봐서 조금이라도 잘하는 쪽으로 가면 훨씬 더 성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못하는데 진짜 열심히 하다 보면 그거는 오히려 현실적으로 좀 이렇게 리얼 쇼크를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리얼 쇼크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제 진로를 결정할 때, 왜냐면 진로라는 것은 다시 누군가에게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현실적인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그 현실적으로 반드시 자기가 어떤 그쪽에 강점을 갖고 있는 쪽으로 본인이 좀 하시는 것들이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다음 답변을 먼저 주시거든요. 제가 질문 드리고 나면 답변을 주시면서 그 다음 답변까지 주세요. 원래 그 다음으로 제가 드리려고 했던 질문이 현재 이 천직을 하도록 만든 결정적 행동 촉발 요인이 뭘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답변을 다 주셨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내적 동기에 대해서 탐색하면서 배움에 대한 호기심, 그 다음에 세상에 쓸데없는 경험은 없다. 멀티커리어리즘 여러분 하시고 현실과 이상을 같이 보고 그리고 자각하는 이런 것들이 촉발 요인이 된다. 이렇게 답변까지 다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업을 꾸준하게 지속하는 게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뭔가 깨달으면 다 세상이 바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업을 사실은 저도 옆에서 오랫동안 지켜봤고 한 20여 년 동안을 정말 꾸준하게 달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지속하기로 마음먹고 취한 행동이나 노력은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했던 거는 세상이 어떻게 바뀌느냐를 많이 트렌드를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보고서 같은 것들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삼성경제연구소면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보고서 나오고 KB은행이다 KB은행에서 보고서 나오고 이제 해외 자료들도 맥켄지면 맥켄지의 보고서 같은 것도 많더라고요. 옛날에는 회사 다니면서 그 보고서를 좀 정리해야 되니까 그런 자료들을 봤던 것들이 지금은 사실 그게 다 연결되면서 이렇게 트렌드들을 어떻게 바뀌는지를 먼저 좀 알고 또 이 직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안내를 해야 되다 보니까 직업에 대한 트렌드나 그리고 또 이제 채용 트렌드나 또 이런 부분들을 계속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천지 세미나라고 저기 일본의 그 히데라는 마법의 코칭의 저자 히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히데라는 사람이 이제 한국에 와서 그 천지 세미나를 하는데 그때 거기 강의를 들으면서 같이 이제 내 미래를 좀 이렇게 그림을 그려 나가면서 그때 이제 히데가 질문을 저에게 줬던 게 뭐였냐면 너무 이제 현실적으로 한국 내에서만 생각한다. 좀 시야를 좀 더 글로벌하게 좀 가지면 어떠냐라는 그 의견을 줬었고 그때 내가 너무 이렇게 좀 협소하게 한국적인 관점에서만 봤구나. 그리고 좀 더 시야를 넓히면서 그럼 세계적인 채용 트렌드를 좀 관련된 것들을 좀 책으로 내서 우리나라에 좀 기여를 하면 좋겠다. 그런 쪽에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없고 뭔가 좀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없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정리를 해서 2022년에 처음 채용 트렌드를 냈고 그게 이제 3년째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나오면서 이제 써 나가면서도 저도 발전도 많이 되고 또 많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지금도 그런 것들이 이게 하나하나 보면 이 트렌드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행이니까 유행을 따라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유행이라는 것은 패드고요. 패드라는 것은 좀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트렌드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지속으로 가는 거죠. 1년 이상 이렇게 지속하는 거다 보니까 트렌드라는 부분하고 유행하고 착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트렌드라는 부분은 우리가 선점해야 된다. 유행은 따라가면 안 되지만 이 트렌드는 선점하는 게 중요하고 그 선점이라는 효과가 이 사업에서도 중요하고 직업에서도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앞서서 어떻게 보면 선점할 수 있도록 모든 부분들이 희소성의 원칙이니까요. 자기가 희소성의 원칙에서 어떤 상품을 만들더라도 많은 상품이 있는 곳에서 거기서 내가 선택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이 희소성이 있으면 반드시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직업의 법칙이죠. 직업도 희소성이 많아야지 그 부분이 되니까요. 처음에 초발적일 때 남들이 안 할 때 하시는 게 좋은 거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경제연구소 보고서나 또 신직업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꾸준하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배움에 대한 열의와 열정이거든요. 그래서 또 옛날 이야기가 떠오르는데요. 한 10년 전쯤에 어디서 뒤풀이하면서 식사하면서 나눴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요. 야, 내가 공부하면서 한 1억은 쓴 것 같다. 그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10년 전이니까 또 수천만 더 쓰셨겠죠. 그렇게 투자를 공부에 많이 하는 이유가 뭔지 도대체 그 다음에 어떻게 그렇게 배움에 대한 열의가 많은지 특별한 계기가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그게 왜, 옛날에는 그랬어요. 이게 배우지 않고 그냥 기존에 있는 것들을 이게 써먹으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책을 쓰기도 하고, 강의를 하고, 코칭을 하다 보니까, 남들을 이제 선도해야 되는데, 내가 배우지 않고 그냥 아는 척 한다는 건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뭔가 새로운 부분에 내가 호기심을 갖고 하는 부분이니까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건 아니고, 그냥 내가 이 부분에서 그 배우는 거 즐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계속 배우는 거죠. 근데 만일에 직업하고 연결되지 않고 그냥 따로따로 놀았으면 아마 되게 힘들게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저는 모든 배우는 것들이 나중에 보면 제가 하는 일하고 다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어떤 비즈니스적으로도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보면 특히 우리가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배움이라는 게 좋은 것들이 뭐냐면 지금 이제 이 옛날의 기회보다 옛날에 강의도 예를 들어서 대면 강의를 하셨던 분들이면 대면에서 오래 강의하시고 노하우가 많았으니까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었잖아요. 근데 비대면으로 바뀌고 나서는 완전 매체가 다르니까 순위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비대면에서 제가 비대면 빨리 저도 접하고 빨리 이제 뭐 줌이나 뭐 다른 화상이나 빨리 해가지고 뭐 이렇게 지금도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그 삼각대도 사고 뭐 이렇게 보면 조명도 사고 뭐 조명 없어도 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조금이라도 조명이 있으면 얼굴이 밝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먼저 그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면 와이프하고도 많이 그 다툼도 있었던 게 뭐냐면 처음에 이제 코칭 배운다고 하면 코칭 과정들이 되게 비싸요. 보면 처음에 할 때서부터 코칭 과정. 그래서, 이건 먼저 카드를 긁었다가 와이프도 엄청 나고, 뭐 박사 과정 간데도, 아니, 저기 할 것도 아닌데 왜 박사를 또 공부를 하냐고.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공부를 하냐고 했었는데, 제가 미래에 어떤 부분을 할 건가를 고민하면서, 이거는 적어도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다 뭐 코비 박사님이든 뭐든 어느 분야에 적어도 이 기본적인 그 트랙을 좀 이런 코스웍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야지만 사실 빗나가지 않고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내가 이거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또 나중에 보면 그것도 많은 분들이 또 인정해주는 측면이 있으니까 사회적으로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굳이 뭐 박사를 할 필요도 없는 거고 내 일에서 그 일이 나에게 플러스가 되느냐를 좀 찾아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분 중에 제가 아는 분 중에도 보면 그냥 배우기만 하고 써먹지를 못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냥 관심만 있어서 막 배우기는 하셨는데 나중에 보면 그거를 전혀 못 쓰시더라고요. 오히려 안 배우고도 잘 쓰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거에 너무 집착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오히려 그게 독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정말 그게 배울 때도 우리가 이 부분이 나에게 필요한 건가? 그리고 그게 이제 시간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이걸 배웠을 때 내가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이제 리더십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리더십 과정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
그 뭐 진성 리더십 아카데미에서 진성 리더십도 들었었고, 그 다음에 그 패스파인더 과정도 들었었고, 리더십과 관련된 걸 공부를 계속하면서 정리해서 뭐 이렇게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브런치에다가도 리더십에 대해서 많이 정리를 했더니, 어떤 신문사에서도 리더십과 관련돼서 또 글도 써달라고 해서 그 리더십도 글도 쓰게 됐고, 또 올해 들어오면서 리더십과 관련된 또 강의도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배우는 것들을 나 혼자만 그냥 알고 있었다면 대부분 그것들이 내가 뭘 하는지 모르잖아요, 사람들은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나도 정리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알리기 위해서 공유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교합 성장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거를 그냥 여러분들이 혼자 그냥 알고 있으면요, 그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보면 그냥 고이게 돼요, 이것도. 근데 고이지 않으려면 자기가 배웠던 것도 같이 나누고 같이 공부할수록 더 그게 눈덩이도 불어나듯이 더 불어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답변 또 해주셨습니다. 제가 히로나카 헬스케의 학문의 즐거움에서 배우는 것 자체가 재밌다, 즐기기 위해서 배운다. 어떻게 하면 즐길 수 있을까요? 배우는 걸 하려고 했었는데 써먹어라. 그냥 순수하게 배우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활용해야 즐거움도 또 경제적 이득도 들어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다 이렇게 다 들어보면 다 혼자 이제 잘나신 것 같잖아요. 실수 없이 모든 걸 다 한 것 같지만 분명히 어려웠던 과정이나 실패 경험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게 어떤 게 있었는지,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제 창업을 했는데 창업을 해가지고 1년하고 2년 정도 하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내가 경영자로서의 여러 수업도 안 받아보고 창업가로서 뭐 이렇게 물론 이제 사업계에서 교육도 받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쪽은 많이 글 쓰는 쪽은 잘 이렇게 했었지만 직접 창업을 많이 해본 건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돈은 계속 들어가는데 이 인컴이라는 게 IT라는 곳이 한꺼번에 막 돈이 들어오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러면 이제 직원들이 처음에 5명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더니 이제 한 분씩 한 분씩 이게 어떻게 보면 그만두게 해야 되는 그 마음이 어렵죠.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직원 한 명 놔두고 제가 이제 그럼 취업을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마침 또 좋은 기회가 돼서 또 매각을 할 수 있었던 좋은 시점이 됐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게 내가 창업을 해서 창업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런 쪽에 달란트가 있고 그런 성격이 잘 맞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렇게 또 어떤 좀 이렇게 계산도 잘하고 이런 부분이 좋은데 저는 이제 아이디어는 되게 좋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 비즈니스를 또 하는 능력은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창업 쪽에 이제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면 정말 그 셈이 빨라요, 이렇게. 이게 금방 어떻게 하면, 어떻게 구현하면 이게 어느 정도의 돈이 들어오고, 그런 걸 금방 잘 이렇게 인지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를 이제 구현하는 것까지는 잘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그것들이 나중에 이제 금액으로 어떤 식으로 모델링을 해서 이렇게 이제 사업을 많이 해본 사람들이 그런 것도 잘 하니까 그쪽 분야에 이제 또 전문가들이 또 있다 보니 저기 만나보니까 이게 다 전문 영역이라는 게 다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저는 1인 기업으로 이러이러한 일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큰 회사를 이제 운영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소소하게 이렇게 좀 연구하고 그런 쪽에 그러니까 조금 이제 좋게 얘기하면 그런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좀 그런 어떤 이런 셈이 좀 좋지 않다 이런 거죠.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잘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지금도 제가 하는 일에 적합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오랫동안 어쩌면 꾸준하게 갈 수 있고 본인이 좋아하는 진짜 공부를 진짜 하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힘들었던 순간들이 있었다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었던 순간 또는 내가 아주 엄청난 성과를 냈었던 어떤 기쁨의 순간 선택. 해서 말씀해 주셔도 괜찮고 두 개 다 말씀해 주셔도 가장 기뻤던 거는 이제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럴 때 많이 제가 좀 여러 가지 바빴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를 좀 잘 이렇게 케어하지 못했던 것들이 요즘에 이제
이제 와이프가 이제 거의 사춘기가 오셨어요, 요즘에. 그래서, 와이프를 이제 잘 케어하려고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돌아보면 조금, 잘했던 것도 있고, 이제 못했던 것도 있을 텐데, 이제 저의 일들은 그냥 잘 해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와이프는 이제 전업주부다 보니까 또 그런 측면에서 또 많이 신경 써야 되는 일들이 많았었고, 그래서 요즘은 많이 좀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노후를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제가 막 웃었던 이유는 저도 첫째 때는 갔는데 둘째 아이 나올 때 강의가 있었는데 와이프가 내가 가까이 있더니 오지 말라고 말은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안 왔다고 막 뭐라 하더라고요. 엄청 혼나요. 신경 났습니다. 신경 났습니다. 지금도 뭐 싸우면 맨날 얘기하는 건 당신은 뭐 출장 가고 뭐 없었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출장 가고 싶어서 가나 회사 다니고 있어도 뭐 그 출장을 그 회사에서 가라고 그러니까 간 거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참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마음에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을 또 제가 좀 잘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그런 부분들 잘 못했기 때문에 아마 그러겠죠. 네, 또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떤 면에서 보면 저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딱 30대라고 보거든요. 진짜 그 30대 말에 몰입해서 집중해야 될 때. 대한민국에 계신 아내 여러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그렇게 남편의 성장을 도와주시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부부라는 거는 정말 진짜 인연이에요. 인연이 부부의 인연은 정말 이게 상극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보통 상극이 잘 만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헤어진다는 것도 뭐 성격 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가트만 박사가 그 성격 차이로 했던 것들을 보면 대부분 벽을 쌓기 때문에 결국에 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싸우는 건 괜찮대요. 그러니까 싸우시면 건강한 거예요. 싸우지 않고 아예 말 안 하고 막 그러면 그 헤어지는 징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싸우십시오. 건강하게 싸우시고 건강하게 해결하는 게 참 중요하다. 예,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4부에서는 사실 여러분 윤영동 코치님 하면 사실 글쓰기 힘이거든요. 그래서 국문학 박사입니다. 그래서 글쓰기 잘하고 싶으신 분들은 4부에서 제가 집중적으로 이야기 다룰 테니까요. 여러분 3부는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4부 기대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안녕. 안녕.